1번입니다.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자, 무리수를 찾으라네요. 일단 무리수가 뭔지부터 정의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무리수가 뭐였습니까? 오케이, 무리수는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마이너스 루트 0.25. 루트 안에 제곱에 대해서 가능한 수가 돼 있네. 즉 0.25는 0.5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 루트를, 즉 근호를 벗겨내서 쓸 수 있네요. 그러면 무리수가 아닙니다. 탈락. 그 다음 2번. 지금 여기 요 순환한다는 뜻의 점이 보이죠. 그죠? 이 수는 순환소수입니다. 비록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도 탈락. 그리고 3번입니다. 지금 루트 안에 제곱수로 가득 들어있네. 에이, 뭐야 이거. 바로 5. 이거 뭡니까? 4. 그냥 이건 답도 나오네요. 그죠? 이것도 탈락. 그 다음에 4번. 자, 16분의 9. 바로 보이죠?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요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되는 숫자가 들어오면 근호를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근호를 벗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도 탈락이고요. 자, 5번 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네. 무리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둘을 덧셈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계산 결과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리수 정답은 5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볼게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요. 2번.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무리수이다. 자, 순환소수는 미안합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틀렸고요. 3번.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맞네요. 4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 맞습니다. 그리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이건 틀린 말이죠. 왜? 무한소수는 두 개로는 아니잖아요. 어떤 소수하고 어떤 소수? 순환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 요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 중에 이 친구는 유리수, 이 친구는 무리수,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과 5번 골라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 AC를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왼쪽으로 회전시킨 점이 P. 요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요 도형이 익숙해야 됩니다.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만지를 알면 당연히 지금 요렇게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은 요 두 개가 반지름으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 길이만 내가 지금 밝혀주면 요 길이를 5에서부터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원래 우리가 요렇게 봤던 그림이었기도 해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데 이렇게 4개로 선생님이 나눠서 한 변의 길이를 1로 만든, 그리고 전체 넓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오케이, 4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정삼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다까지도 얘기했었죠. 자, 지금 방금 바로 문제로 등장했죠. 이렇게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자? 외워버리자. 머릿속에 요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구나.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구나? 루트 2가 되겠구나 하고 요렇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그러므로 루트 2라는 길이를 요렇게 5라는 시점에서 출발점에서 뒤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빼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P는 5에서 루트 2만큼 빼준 점이 되겠습니다. 하고 요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D를 이 시작점으로 해서 요런 대각선은 요렇게 만약에 내렸다라고 생각해 볼래요? 그럼 당연히 요 점 좌표는 선생님이 Q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출발점 4에서 루트 2만큼을 더해줬다라고 해서 4 플러스 루트 2 요렇게까지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모는 이 한 칸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FE, FP, FG와 FQ가 서로 길이가 같고 다음을 구하라고 합니다. 1번 EFGH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강의 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요. 가로 3개, 세로 3개가 뭉쳐서 토탈 한 변의 길이가 3짜리, 즉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넓이가 9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직사각형, 두 개의 정사각형이 모여서 만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한 변의 길이로 갖는 정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의 넓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바로 이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5가 됐죠. 그죠? 그러므로 한 변의 길이, 즉 이 변의 길이가 우리가 루트 5라는 사실을, 아이고 여기다가 밑에다 적을게요. 여기가 루트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도 요렇게 내려왔어요. 너의 출발점은 2구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도 출발점이 2네요. 단지 방향만 늘어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요렇게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EFGH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넓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5. 바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FG의 길이. 그렇죠. 루트 5라는 것도 알아냈네요. 그럼 3번 PQ 좌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2라는 시작점에서 루트 5만큼을 뒤로 갔으니까 P는 2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2에서 루트 2만큼을 더 갔다고 했으니까 2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외워버리세요. 요 정사각형만 따로 뚝 떼어서 보는 겁니다. 자, 요것만 따로 뚝 띄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보이시죠? 야, 요렇게 되면 길이가 얼마가 되는구나? 루트 5가 되는구나. 요것도 그럼 또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주고서 요 직각이니까 요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가 2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그렇죠. 루트 5다. 요렇게까지도 우리가 도형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두 수 루트 2 1.414 점점점 그 다음 루트 5 2.236 점점점 요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입니다. 루트 3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바로 게임 끝났죠. 왜? 루트 3은 루트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5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수에 대해서는 루트를 붙인 모양이나 그냥 루트가 없는 모양이나 그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1번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루트 2 플러스 0.2니깐요. 자, 루트 2가 얼마라 그랬어요? 1.414 땡땡땡. 그럼 거기다 0.2를 더한다니까. 그냥 0.2만 더해주면 1.614 땡땡땡. 요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당연히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다고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이번에 루트 2 플러스 3입니다. 그럼 1.414에다가 지금 3 더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는 4.414 땡땡땡이네. 어이 뭐예요? 루트 5를 훨씬 넘어가 버리죠. 그러므로 3번이 사이에 있지 않은 무리수다 라고 정답이 나오겠죠. 4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나오고요. 5번도 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도 우리가 사이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5번만 선생님이 조금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두 수를요, 그 두 수의 개수, 즉 2죠. 이렇게 나눈 요 수를요, 앞으로 요렇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A와 B의 평균이다. 자, 맞죠? 우리 시험 성적 낼 때도요, 두 개 점수 더한 다음에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 수들을 수직선에 표현하면요, 이건 정확하게 평균이기 때문에 A와 B의 중간점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요 개념 그리고 이렇게 읽는 방법까지 좀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요것도 아주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볼게요. 다음 세수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자, 대소관계 나왔습니다. 크고 작다. 크고 작다. 대소관계에 대한 개념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뭡니까? 오케이, 빼버리기. 자, 내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한 수에서 다른 한 수를 그냥 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만 내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A가 3-루트 8이고요. B는 3-루트 7이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7 하고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7. 누가 더 큰 겁니까? 루트 7. 아이고, 선생님이 부호를 잘못 봤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7. 조금 이쁘게 적으면 요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누가 더 큰 겁니까? 그렇죠. 루트 8이 더 큰 거죠. 그러므로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결과는 오케이. 음수니까 결론입니다.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B에서 선생님이 C를 빼보겠어요. 자, 그러면 B는 3-루트 7이고요.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3-루트 7 플러스 2가 돼서요, 5-루트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5와 루트 7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만 보면 되는데, 자, 이런 유리수와 무리수 형태의 대소 비교는 그렇죠, 형태 통일. 5는 루트 25잖아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루트 25가 큽니다. 그럼 그런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 결과 양수란 뜻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광색으로 바꿔서, 그렇지, B가 더 크다. 요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지금 제일 크다라는 상황이 일단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A하고 C에 대해서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죠? 3번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3번. 이번엔 A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 B가 아니고 C죠. A에서 C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3-루트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적어주면 5-루트 8이 돼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요. 요는 루트 25고요. 계산 결과는 양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현상이니까 A가 C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요. 누가 가장 큰 겁니까?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가, 그 다음 C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오케이, 3번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사값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배경 지식이 있다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즉 루트 2하고요, 루트 3하고요, 루트 5, 요 세 가지 숫자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충 얼마다 정도만 알면요, 요 대소 문제를 굉장히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루트 2는요, 1.4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정확히 1.4는 아닙니다. 뒤에 더 있는데 그 크기는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략 1.4에서 근사값이란 기호입니다. 그리고 루트 3은요, 대략 1.7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5는요, 대략 2.2라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리고 이 크기를 실제 문제에 딱 적용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쉽고 빠르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쌤이 여기다가 잠깐만 이걸 지우고 얘기를 또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12 그리고 루트 5 플러스 10, 자,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루트 5가 사실 얼만지에 대해서 얘기가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근사값, 요거 근사값을 안다면 루트 5는 대충 2.2잖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12.2가 되고요, 12가 되네요. 그냥 바로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루트 5 플러스 10이 크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즉 근사값이라는 배경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원리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조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줬지만 정석적인 풀이 방법 항상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런 편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빼버리기, 요 원리 원칙 꼭 기억해 둔 상태에서 우리가 요 대소값을 이제 빨리 계산할 때 근사값도 알아두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게 되겠습니다.